변함없이 겨울은 또 우리들을 찾아왔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이 겨울을 기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 찬 계절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지러운 게 더 심하셔요. 아프신 게 더 심하셔. 아픈 게? 어지러운 거는 많이 겠죠. 고혈압이나 뇌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겨울이 두렵기만 합니다. 한 달 전 갑자기 찾아온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김길순 할머니. 오른쪽 뇌혈관의 경색으로 인해서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와서 보행도 불가능할 정도로 중풍이 오신 분인데, 김길순 할머니와 같은 중풍 환자들에겐 특별한 한약 처방을 합니다. 이름이 처방 자체가 천마구등음이고요. 천마에 주된 어떤 효능을 목적으로 해서 구성된 처방이 바로 이 천마구등음이라는 한약입니다. 중풍에도 천마를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천마가 혈정 지질 농도를 그렇게 감소시키고 또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좋아요. 이번 한 달 동안 침 치료와 함께 처방받은 천마구등음 한약을 꾸준히 복용한 김길순 할머니. 지금은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손전 못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쥐었다 뻘짓다 해지고 이제 이렇게 연주가 어저께는 이것이 안 돌아갔는데 오늘은 돌아가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익모초와 두충, 어혈을 풀어주는 우술과 치자 등 11가지 약초가 들어가는 천마구등음. 그중에서도 천마가 주된 역할을 합니다. 천마는 간의 기운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풍습을 없애는 약초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중풍과 같은 뇌질환에 널리 쓰인 천마. 범상치 않은 생김새만큼이나 최근엔 더 많은 효능들이 밝혀지면서 지금 천마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산 맑은 물의 고장, 청정지역 무주. 작년 11월, 취재진은 이곳 무주에서 35년 동안 약초를 캐온 전중희 씨를 따라 천마 찾기에 나섰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우리 안성에서 자연산 천마가 제일로 많이 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사실 천마를 많이 캐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도 키우고. 1970년대만 해도 마른 천마 300g은 쌀 2가마니 가격이었습니다. 이 근사는 근사 같은데 없네, 없어. 무분별한 채취와 이상기후로 인해 국제자연보호연맹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 만큼 희귀해진 천마. 신봤다! 신봤어! 아우, 야, 이거.
다행히 봄에 천마를 캤던 근처에서 천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천마는 산삼만큼이나 만나기 힘든 약초입니다. 왜냐하면 천마가 자라기 위해선 까다로운 생육 조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죠. 우선 천마는 화렵수 군락지가 아니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이 근사가 있잖아요. 활엽수 나무 고주배기에서 이제 많이 이게 근사가 많이 서식을 해요. 이 근사가 이 천마를 키울 수 있는 이 뿌리예요. 예, 그래서 이 근사가 이 천마를 키워요. 다른 약초처럼 천마는 식물이지만 신기하게도 혼자선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이라 하면은 엽록체가 있어가지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독립생활을 하는 것이 식물인데 천마는 그 엽록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독립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버섯이 해줘요. 그 버섯 중에서 뽕나무 버섯이라고 하는 버섯이 천마하고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광합성 능력이 없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지 못하는 천마. 그래서 천마는 화렵수에서 잘 자라는 뽕나무 버섯 균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분열하며 성장합니다. 난촉과 식물이지만 버섯 균사와 공생하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천마. 천마는 생김새는 물론 함유 성분에 이르기까지 광합성 작용을 하는 일반 마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 7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천마. 개화기인 5, 6월엔 꽃대만 올라오는데요. 이 꽃대 가운데 붉은색을 띠는 것이 있어 적전으로도 불린 천마는 예로부터 중풍과 뇌질환 치료에 많이 쓰였습니다. 천마는 우리 이제 적전이라고 그래서 그 문헌에 보게 되면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꽃대가 흔들리고 또 바람이 불 때는 꽃대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옛날 선인들이 이것이 중풍과 같다. 그래서 중풍을 치료하는 아주 요약으로 많이 응용을 했죠. 평균 해발이 700m 이상인 청정지역 무주군 안성면은 예전부터 품질 좋은 천마 자생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거 봐. 농한기로 접어든 11월이지만 이곳에선 천마 수확이 한창입니다. 2년의 긴 기다림 끝에 거두는 결실이죠. 여기 지금 하얀 요 나무에 껍질 벗겨진 데가 뽕나무 균이에요. 하얀 게. 예. 그래가지고 저 균이 완전하게 먹으면 이런 근사를 내놔요. 1년 커가지고 봄에 이 근사가 이것을 영양 공급을 해주니까 봄에 분열해가지고 올 1년 내에 이렇게 크는 거예요. 이곳 안성에서 천마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입니다. 다른 약초들에 비해 천마는 유독 재배가 늦게 시작됐습니다. 천마 재배의 가장 큰 과제였던 버섯 종균 개발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천마 재배엔 참나무 원목이 필요합니다. 버섯균이 원목을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뽕나무 버섯균을 원목에 접종한 뒤 천마 종자를 심으면 천마 종자는 뽕나무 버섯균의 도움을 받아 증식하고 자라납니다. 이렇게 심은 천마는 2년 동안 자연히 품고 키웁니다. 해발이 높고 청정지역인 무주 안성에서 재배된 천마는 약효 성분이 많아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농민들이 수확한 천마는 무주군 안성농협에서 수매 가격을 정해 전량 수매합니다. 올해는 이제 예년에 비해서 작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약 한 50톤 정도 가량 예상량을 잡고 있고 현재 약 한 35톤 정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힘든데 농협에서 이처럼 모든 걸 다 수매해서 해결해 주니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농협에서 천마를 전량 수매하는 무주군 안성면. 그 덕분에 천마 가격이 안정돼 농민들은 걱정 없이 천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주를 포함한 전북 지역의 천마 생산량은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마를 재배하는 농가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선 약재로 이용하는 천마. 일반 가정에선 천마즙을 내거나 술로 담궈 먹는데요. 마을 이장 박태진 씨는 3년 전부터 천마주를 꾸준히 챙겨 마시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머리가 항상 뒷골이 아파가지고 걸어가면은 뒷골이 이렇게 항상 울리고 그래가지고는 참 그 오후 시간만 되면은 인상이 좀 찌그러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천마 술을 담아가지고 한 3-4잔 정도 먹고 나니까 싹 놓이더라고요. 맨날 뒷골 이렇게 흔들린다고 머리가 막 울리고 아프다고 많이 그랬거든요. 가도 이거 한 잔, 2잔 이렇게 잡숴보더니 참 좋다고. 마을 전체 50가구 중 20가구가 천마를 재배하고 있는 상이목 마을. 그래서 그런지 마을 사람 대부분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천마로 술을 담거나 즙을 내어 먹고 있습니다. 한 70명 될라. 70명? 네. 합하면 70명 정도 되네요. 예, 그래요. 근데 그분들 중에 뭐 치매나 뭐 없어요. 치매 뭐 중풍 그런 거 들린 사람은 없어. 아무래도 천마를 먹고 건강한 게 안 걸리겠지? 천마 때문에? 그렇지. 정신이 맑으니까. 한방에선 좋은 약재로, 민간에선 건강보조식품으로 이용하는 천마. 사람들은 천마를 3000년 전부터 약초로 사용해왔습니다. 동양 최고의 본초서 신농 본초경에 천마는 적전이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질이 따뜻해서 오래 복용하면 기운을 더해주고 장수를 돕는 상약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상약은 이제 양명의 약으로 우리가 경신익기라고 해서 그 약을 먹으면은 몸이 가볍고 기운이 돋고 또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약이죠. 그 다음에 중약은 양성의 약으로 병을 방지하고 병을 치료하는 약이죠. 그 다음에 하약의 125종은 이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꼭 치료할 때만 먹는 약이죠. 그런데 이 천마는 상약에 속해 있는 약입니다. 신농 본초경에 장수할 수 있는 약초로 기록된 천마.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의서에서는 천마의 효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한의서인 동의보감에는 천마가 여러 가지 풍과 습비, 손발 마비, 어지럼증과 두통 등 뇌질환에 쓰이는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마는 간에 작용하는 약인데요. 한의학에서는 간과 뇌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간의 문제로 인해서 뇌에 여러 가지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다음에 중풍, 그다음에 치매, 여러 가지 그 뇌혈관 질환이 왔을 때 바로 간에서 혈액을 정화시켜주고 혈액의 노폐물을 제거시켜줌으로 인해서
뇌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약이 바로 천마입니다.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생기는 어지럼증도 있지만 요즘엔 원인을 알 수 없는 어지럼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김진숙 씨도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제가 굉장히 어지럼증이 심했어요. 이제 그 어지럼증이 평상시에도 심했지만 특히 저녁이 되면 천정이 도를 정도로 그 정도로 심했거든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어지럼증의 경우 뇌신경과 자율신경 긴장도를 검사합니다. 긴장도가 심할수록 자율신경은 검붉은색, 뇌신경은 까만색으로 나타나는데요. 작년 8월 김진숙 씨가 병원을 처음 찾았을 당시 뇌신경과 자율신경 긴장도는 다소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 천마가 주약으로 돼서 처방 이름도 바나백출 천마탕이라고 하는 처방인데요. 거기에다가 더 천마를 4g을 증량해서 머리가 어지러우며 두통이 심할 때 처방되는 바나백출 천마탕. 인삼과 황기, 바나와 진피 등 약재 14가지가 쓰이는데요. 어지럼증 치료약인 만큼 단연 천마가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여러 가지 허한 기운으로 생기는 어지럼증은 천마가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진숙 씨는 2달 동안 꾸준히 한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은 결과 지금은 어지럽지 않습니다. 10월 1일 날 찍은 결과는 이 자율신경이 이렇게 긴장됐던 것이 이렇게 많이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열심히 치료한 덕분에. 치료를 받기 전과 후의 뇌신경과 자율신경의 긴장도를 비교해보면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나 또는 수험생들이 주로 자율신경이 불안하거나 또는 뇌신경이 허약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또 어지럼증이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그 천마의 항불안 효과를 이용해서 치료하면 효과가 비교적 좋습니다.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귀주성. 이곳은 평균 해발이 1000m 이상인 고지대입니다. 지형의 97%가 산과 구릉인 이곳은 여름엔 덥지 않고 겨울엔 춥지 않은 온난 수뷸한 곳이라 작물이 잘 자라는 지역입니다. 거의 매일 안개가 끼어있는 이곳의 연중 강수량은 1000mm 이상인데요. 빼어난 자연경관 덕분에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몰려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구 350만의 귀양시. 이곳에 관광객들이 잊지 않고 들르는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약재시장인데요. 품질 좋기로 소문난 귀주 천마를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对人体啊，就是对老年人的心脑血管啊，这些都有好处。这买家里面给老人吃。你们韩国的高丽参，是吧？我们这个南边北有这个人参，南有这个铁马。 귀주에는 3가지 귀한 약재가 있습니다. 천마와 영지, 두충인데요. 특히 해발 높은 곳에서 자란 귀주 천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기가 크고 약효 성분이 뛰어나 청나라 때 진상품일 정도로 유명합니다. 중국에서도 환자의 증세에 따라 천마를 약재로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처럼 주로 고혈압이나 중풍, 두통, 어지럼증 등을 다스릴 때 천마를 사용합니다. 高血压的病人，我们可以用那个天麻，
啊，可以用天麻。还有那个肾衰，就是神经衰弱，神经衰弱的病人也可以用天麻。还有呢，就是我们通常都知道呢，就是血栓病人啊，叫脑血栓病人啊，就是我们所说的那个中风啊，中风也可以的。比如说偏瘫的病人。所以很多民间的人认为说头昏呢，吃天麻就比较好，因为它确实有降压的功效，有降低血压的功效。这个在治疗学上呢，就是说它有在治疗学上呢，不是的说所有天麻呢都能够治头昏，这个观点就是不恰当的，就是天麻它一定只能对肝有伤口的病人，可以说或者是对脑血管硬化呀、高血压这一类的，那么有作用。 중국에서는 병원 처방을 받지 않아도 증상에 따라 천마가 사용된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두통과 어지럼증, 혈액순환 관련 약들입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 동반되는 어지럼증과 두통을 치료하는 천마 두통편. 고혈압 환자가 머리 아플 때 복용하는 천마 캡슐과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약 등 천마를 이용한 다양한 약들이 개발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곳 귀주가 중국 최대의 천마 재배지인 만큼 일반인들도 손쉽게 천마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귀양시의 한 가정집. 이 집에서 천마는 약재가 아닌 요리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귀양에선 닭을 삶을 때 천마를 이용합니다. 就用这个炖，但呢，如果是像以前老人呢，就用这样子炖给小孩吃，因为小孩多了，那么就晚上炖来了就给小孩一碗汤，一个一碗汤呢，还能撕一片肉在里面，这样子是补的，是这样子装进去。 닭을 삶을 때뿐만 아니라 돼지갈비 요리에도 천마가 쓰이는데요. 기름기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但不能炖牛肉啊，炖牛肉都不行啊，只能炖这个猪肉、鸡，还有鸽子，这些都可以炖，不要炖牛肉，不要炖狗肉，还有这个马肉，这些都不要去炖。 예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진 천마는 맛은 물론 영양분도 있어 일반 가정집 식탁에 자주 오르고 있습니다. 天麻的这个炖鸡呀，这个排骨呀，吃了以后你感觉到怎么样？很舒服，身体好。这血压高呢，酒呢吃的呢可以的，平常天没吃。血压降下来。哎，个把星期啊，半把个月吃啊，可以。 사람들이 천마를 많이 찾게 되면서 천마 요리 전문 식당도 등장했습니다. 이 식당에서는 20가지가 넘는 천마 요리를 만드는데요. 본래 천마는 거북스런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 생으로 먹기 힘듭니다. 하지만 천마를 다른 재료들과 함께 볶고 삶다 보면 어느새 고급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요리가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사람들에게 천마 요리는 인기가 많습니다. 很好吃，很棒，很棒。这个天麻的话，他家天麻山庄嘛，这家然后我们经常来，然后就是养颜啊，它功效蛮多的，然后治头晕啊、眼花这些。 한국과 중국에서 쓰임새가 많은 천마.
지금까지 천마에 대한 성분 분석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분석에 의하면 천마는 일반 성분 면에서 보통 식물들과 다른 점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천마의 일반 성분보다는 우리의 몸을 이롭게 하는 생리활성 물질에 주목하고 그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9분 94초대에 게스트로딘이 추출이 되고요. 게스트로딘 같은 경우에는 그 재배 환경이나 그 천마 조직, 즉 궤경이나 꽃대, 종자 꼬투리에 따라서 다양한 양이 나올 수 있지만 천마 궤경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약 1% 정도까지, 즉 g당 0.01g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몸에서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인 게스트로딘은 천마의 생리활성 물질 중 함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검출되었는데요. 게스트로딘보다는 소량이지만 검출된 바닐리 알코올 등과 같은 물질들은 우리 인체 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산소가 꼭 필요하긴 한데 그 산소가 좀 이제 안 좋은 산소, 유해산소, 다시 해서 이제 활성산소로 바뀌게 되면은 뭐 우리 몸에 뭐 노화라든가 뭐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든가 암을 유발한다든가 뭐 당뇨를 유발한다든가 이런 어떤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마에 들어있는 게스트로딘이라든가 이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체내에서 뇌졸중이라든지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어떤 그런 심혈관계 질환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또 항암 효과가 있는가 하면요. 그리고 피부 노화라든가 간염이라든가 당뇨병 같은 데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천마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런 물질들 중 하나가 최근 산림과학원 연구팀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버섯에서 생합성되는 에르고티오닌이란 물질인데요. 에르고티오닌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강력하고 안전한 항산화제입니다. 세포 노화를 억제한다고 알려진 에르고티오닌이 천마에 다량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이번에 확인되었습니다. 꽃송이 버섯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천마는 식물 중에선 가장 많은 양의 에르고티오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마는 그 버섯균과의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천마에도 이러한 물질이 그 축적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니까 게스트로딘보다는 많지는 않았지만 약 0.1% 정도 천마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양은 식물 중에서는 가장 많은 양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양 중에서는 가장 많이 천마에 포함되어 있다. 천마의 유용한 성분들이 밝혀지면서 천마 섭취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동물 실험과 세포 실험이지만 논문에 따르면 천마가 고혈압과 고지혈증, 간 해독과 혈당을 낮추는 데 의미 있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천마즙을 먹으면서 혈당 수치가 떨어졌다는 사람이 있어 취재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오유순 씨는 작년부터 천마즙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생천마를 직접 사다 즙을 낼 만큼 열심인 오유순 씨. 그녀는 10여 년 전부터 당뇨병과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약을 먹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지방 제가 인슐린도 다 맞고 있어요. 예, 심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는 어쩔 적은 막 500도 넘었어요. 예, 병원에서 심각하게 알았죠. 당뇨로 고생하던 그녀는 지인의 소개로 약 1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천마즙을 꾸준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인의 경우 공복 혈당은 70에서 110, 식사 후는 140 이하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오유순 씨의 혈당은 정상 수치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그러나 천마즙을 먹기 시작한 뒤 혈당 수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이 떨어지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병원에서도 칭찬을 듣죠.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느냐고. 그녀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고자 혈액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공복 전과 식후 2시간으로 나누어 혈액을 채취했는데요. 공복 혈당 수치는 105. 식후 2시간 혈당 수치는 276으로 나왔습니다. 공복혈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조절이 잘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식후 2시간을 오늘 재봤더니 지금 276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전에는 환자분이 운동도 좀 하시고 하면 뭐 230, 220, 또 안 그러면 이제 높을 때는 250 뭐 이 정도 나온다고 하시니까, 옛날에 이제 뭐 300, 400, 뭐 500 나올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조절은 많이 되고 있는 편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더 조절이 잘 됐다고 하려면 그래도 200은 넘지 말아야 되거든요. 한 180 밑으로 유지가 되면 더 좋은데, 이분이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충분히. 당뇨와 함께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동맥경화증. 동맥경화는 흡연, 당뇨, 고혈압 등에 의해 발생한 염증 유발인자가 혈관 내피세포로 침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백혈구가 혈관 염증 유발인자를 따라 내피세포로 침투해 거품덩어리를 형성하는데요. 이로 인해 좁아진 혈관이 결국 터져 막히는 병이 동맥경화증입니다. 이런 대동맥경화에 천마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뇌혈관에서 만약에 혈관이 좁아진다면 뇌혈관 질환, 즉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심장에 있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럼 그것은 그 심근경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발달 단계, 즉 죽상경화 의 발달 단계 중에 가장 초기가 바로 그 혈관, 백혈구와 혈관 내피세포의 유착이라고, 즉 혈관 염증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배양된 혈관 내피세포에 TNF-알파를 처리, 염증을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혈관 내피세포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TNF-알파로 유발된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백혈구들이 몰려들게 되고, 이때 백혈구가 세포 안으로 침투할 수 있게 도와주는 ICAM1과 VCAM1 같은 혈관 유착 분자 수가 증가합니다. 연구팀은 이 혈관 유착 분자에 주목했습니다. 염증이 유발된 혈관 내피세포에 천마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후 백혈구의 세포 침투를 도와주는 혈관 유착 분자의 발현수를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혈관 유착 분자의 수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혈관 내피세포로 침투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백혈구의 수가 줄어들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정상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TNF-알파를만 처리를 했을 때는 확실히 그 ICAM1이나 그 VCAM1 그리고 이 셀렉틴이 확연하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마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를 한 세포에서는 TNF-알파와 같이 처리한 군에서는 지금
농도 의존적으로 지금 이 발연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천마 에탄올 추출물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혈관 유착 분자의 발연율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을 유발했을 때 나타나는 백혈구의 수 역시 천마 추출물의 농도에 따라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발달 단계, 즉 죽상경화, 그 유발이 되는 과정 중에 가장 초기로서 그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 염증을 그 천마 에탄올 추출물이 억제를 시켜줌으로써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켜준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천마의 다양한 효능들이 알려지면서 천마의 인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많이 활용됐지만 지금은 건강보조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건강보조식품처럼 그 종류가 즙과 분말, 환과 고 형태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상품 개발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귀양시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위치한 대방현. 인구 30만의 작은 도시로 귀주 천마의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천마 제품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취재진의 눈에 먼저 띈 것은 천마주였습니다. 这个的天马含量要多一点，高一点。它比三星的要好一点。这个是现在零售价是多少呢？228。 천마주는 이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대방현에는 천마와 관련해서 2개의 민간회사, 구룡공사와 울룡공사가 있습니다. 천마주는 구룡공사에서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술 원료에 천마가루를 일정 비율 배합해 천마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这个天麻酒，我们是利用优质的大分天麻油材，天麻这个油材为主要原料，通过科学的配方，然后我们通过科技手段提取，把天麻酒通过科技手段提取，然后通过我们现在的这个3级管理系统，然后我们就生产出来。 중국에서 천마 재배는 1970년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약 20년 앞선 건데요. 거기에는 천마에 대한 중국 정부의 남다른 관심과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룡공사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에 힘입어 1,300여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천마 재배 면적은 1,100헥타르에 이릅니다. 예전엔 밭에서 천마를 재배했지만 야생 천마와 같은 품질의 천마를 생산하고자 2003년부터 산에서 천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叫桦木啊。桦木，然后这个杜鹃，那些杜鹃树，还有核桃，然后我们山上那个板栗，板栗毛栗树，毛栗树，就是这些作为这个菌材。 우리나라에선 천마를 심은 뒤 2년 후에 수확하지만 이곳은 춥지 않은 기온 덕분에 1년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또 천마를 심을 때 큰 참나무 원목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곳에선 작은 나무를 이용합니다. 중국도 처음엔 큰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나무가 벌채되자 천마 전문기관에서 작은 나무로도 재배하는 법을 연구해 성공했습니다. 刚开始搞天麻的时候，我们1个平米要用50公斤那么粗的木材，那么这样我就想了，你1畝天麻就要砍掉5畝山林啊，
那么你这个产业就没有希望了。那么我们一边在做这个产业的时候呢，一边就在有自己的构思，想什么办法来节约这个木材。那么现在已经能够发展到了，就用很细的木材就可以解决这个问题了。 작은 나무를 사용해도 천마 수확량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 像我们的天麻硕果，它就12个，12个啊，12个。那个天麻硕果的大小呢，像这个大拇指这样，这么大一个。要采收，可能明天要安排人。 보통 1평방미터당 2kg 정도의 천마를 수확합니다. 这个在3月份把剑麻种下去，然后4到5月份抽台开花，5到6月份。 천마 번식 방법도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마 종자로 번식하는 무성 번식을 이용하지만 이곳에서는 천마 씨로 번식하는 유성 번식을 2001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성 번식의 큰 장점은 무성 번식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천마 퇴화 현상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那么你只要有这个技术以后呢，你就源源不断的把野生天麻变成家种，就不担心它的种子的种源问题，而且产量就非常高。产量非常高的太多了嘛。就你用有机繁殖的种子种出来的天麻，它和它的父本就是和它的亲本是差不多的。 유성 번식으로 재배된 이곳 천마는 유효 성분 함량이 높고 품질도 뛰어납니다. 수확된 천마는 두 민간 회사가 수매해 가공합니다. 주로 말린 천마가 대부분이지만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에 맞는 제품들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现在很多老百姓啊，又逐渐在消费起来了。很多老百姓啊，中层消费，特别是北领这一块，休息不好，睡眠不好这一块，工作压力大这一块，现在这对人群也逐渐在消费天麻胶了。因为这个对它改善那个记忆啊，增加睡眠啊，降低血压这一块作用比较好。现在很多北领阶层也逐渐加到这个天麻胶的消费了。 대방현의 또 하나의 천마 회사 울룡공사에선 샤브샤브용 천마와 천마 음료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맛있네요. 它为什么不是5%，又不是10%？这是专家根据人体的需要，它这一天一瓶以后呢，就相当于吃了4颗天麻胶了，那么对于人体就足够了。 천마 수확이 끝나면 무주에선 천마 축제가 열립니다. 작년 이 행사에선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천마 식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천마 라면입니다. 사람들의 입맛을 고려하면서 건강까지 생각한 천마 제품이죠. 쫄깃쫄깃한 면이 너무 맛이 있고요. 기름기가 없어서 너무 시원하니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참 우리 아이가 라면을 먹을 때 항상 씻고 먹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바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국물의 고소한 향이 이게 또 맛있는 효과도 있고. 천마와 관련해서 중국과 한국의 공통 과제는 현대인이 선호할 만한 제품 개발입니다. 곡물이 80%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마 카페 원재 영양죽인데 좋은 거 굳이 뭐. 무주 천마 사업단은 현재 천마 영양죽과 천마 커피를 상품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A 타입이 맛이 좋은 것은 커피하고 이 천마 분말이 아주 궁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천마에 대한 음식 개발이라든가 이런 식품 개발이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마의 인지도가 30% 미만선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라든가 어떤 그 선식 종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손쉽게 천마에 접할 수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 천마 사업단은 천마가 기억력 향상과 인지 능력을 개선시키는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대학교와 공동으로 3년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나 기억력 감퇴는 보통 뇌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유해 단백질이 플라그를 형성, 뇌세포에 달라붙어 세포를 죽게 함으로써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뇌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잘 접히게 해 다른 세포기관으로 단백질을 전달함으로써 세포를 살아있게 하는 ER, 즉 소포체에 주목했습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ER이라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네, 이것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ER 스트레스 단백질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GRP78과 CHOP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100% 다 밝혀졌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GRP78은 단백질이 접히고 성숙되는 것을 도와주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고요. CHOP은 이제 그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했을 때 궁극적으로 세포를 죽게 하는 걸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소포체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백질의 성숙을 돕는 GRP78보다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는 CHOP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는 결국 뇌세포의 죽음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전제하에 연구팀은 뇌세포를 죽이는 아밀로이드 베타로 ER, 즉 소포체를 자극한 후 천마 에탄올 추출물과 천마 유효 성분을 투입해 그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를 처리하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 뇌세포를 죽이는 CHOP이 증가했지만 거기에 천마를 투입하자 CHOP은 줄어들고 뇌세포가 죽는 것을 방지하는 GRP78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처리한 군에서는 GRP78, 아까 세포를 도와주는 단백질이다 표현한 것은 그다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나친 스트레스 하에서 세포를 결국 죽게 만드는 CHOP이라는 단백질이 유독히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천마, 가스트로딘 4-HBA를 같이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흥미롭게도 GRP78이 처음에 발현이 미미했던 것이 현저하게 많이 뜨고 이런 이제 유효 성분에서도 베타 아밀로이드보다는 더 많이 뜨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뇌세포 생존율도 천마와 그 유효 성분을 같이 처리했을 때 훨씬 높았고 뇌세포 생존 시간도 훨씬 길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만으로 사람에서 효과가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왜 천마가 사람한테 인지능 개선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부분적이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치매 유발주를 3군으로 나누어 먹이 속 천마량을 달리한 뒤 수중 미로 실험을 수차례 반복해서 진행했는데요. 수중 도피대를 얼마나 빨리 기억해 찾아가는지 살펴봤습니다. 수중 미로 검사상 도피대를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기억력에 향상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치매 모델을 만든 쥐이면서 정상 시기를 섭취한 쥐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천마 500을 투여했을 때는 이 빨간색 그래프인 천마 치매 모델하고 별 차이가 없었고요. 이 1000mg을 투여할 때
그 기억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피대를 치운 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은 쥐들이 도피대가 있었던 자리에서 얼마나 머무는지, 그리고 도피대 자리에 어느 정도 가깝게 접근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천마를 섭취한 치매쥐가 그렇지 않은 치매쥐보다 도피대 자리를 더 많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천마의 섭취가 기억력 증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 시사해 주는 그런 동물 실험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산림과학원에선 천마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 개발이 한창입니다. 최근에 무성 번식으로 인한 천마의 태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성 번식법을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내에서는 천마 종자를 발화시킬 수 있는 그 곰팡이 균주가 없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이제 선발을 해내게 됐고요. 그래서 천마 종자가 보시는 바와 같이 발화가 되면 무성 번식으로 인한 천마의 태화 원인은 토양 오염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토양 오염균에 대한 저항성을 잃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산림과학원이 개발한 기내 유성 번식은 천마의 우량 자마 생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마를 또 여기 동북산 있네요? 네. 동북산 있고 여기 강원산. 네. 무주군 안성면을 찾은 산림과학연구원 팀. 작년 4월 기내 유성 번식법으로 발화된 천마를 이곳에 심었는데요. 그 상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이거. 그 성마에서 성마가 나버리네. 심은 지 6개월 만에 성마가 나올 만큼 그 결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기존의 무성 번식 방법으로 심은 천마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첫 해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생산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수확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천마 자체도 일반 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 반점이 보인다든지 제품의 그 특성들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반해서 지금 굉장히 천마도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로 나오고요.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천마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성 번식된 자마를 분양해 둘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기술들을 기술 인력들을 이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품고 자연이 기르는 약초, 천마.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약초, 천마. 이제 천마는 그 비밀을 한꺼풀씩 내려놓고 있습니다. 천마를 향한 사람들의 열정과 사랑이 많아질수록 천마는 비밀을 벗고 우리들 곁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방법만 조금 아시면 쉽게 활용할 수 있으세요. 식초물에 담가서 천마의 냄새를 좀 빼주신다든가 아니면 열을 가해서 천마를 절여서 사용하신다든가